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사라질까요? 전쟁, 전염병, 지진, 홍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100년 전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해보기 위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이 있는 칠레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움버스톤이라는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곳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 움버스톤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외딴 곳에 있는 마을이죠. 여기는 사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아니고 다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이곳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폐허라기에는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멈춰 있다고 느껴졌고, 마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마을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100년 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가장 비싼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주변에 둘러보듯이 다 폐허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물이나 전기 같은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나눠주는 거를 먹으면서 계속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생겼죠. 도대체 누가 왜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만들었고 왜 이 마을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물도 그늘도 없는 이 사막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은 비단 칠레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멀리 영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모여들었죠. 이쪽은 다 사람들이 살던 집인 것 같아요. 주거 지역인 것 같은데 실제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집인가 봐요. 지금 완전 유령 마을이네 진짜. 와, 야 이거 봐. 근데 사실 이런 집들이 지금 되게 폐허가 됐고 유령 마을처럼 보여도 솔직히 그 리마의 빈민가에 있던 집보다 더 사실 좋아 보여요. 이게 다 이렇게 겉에 외벽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마무리도 안 돼 있는 집에서 다들 현재 살고 있으니까 이게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오픈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마을 규모가 진짜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네요. 여기 4,000명 넘게 살았다고 하니까 진짜 규모도 엄청나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좀 부셔진 것들도 있고 철거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 일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런 공업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진짜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세계 끝에 이 황무지로 모여들게 했던 건 바로 백색 황금이라고 불렸던 이 가루를 채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 가루가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에만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하니까 진짜 와, 햇빛이 장난 아니게 뜨겁네요. 와, 뜨거워라. 이게 막 온도가 사실 엄청 지금 높지는 않거든요. 막 한 30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햇빛 자체가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알 수 있어요. 와, 햇빛에 있는 것과 그늘에 있는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강수량 자체가 거의 0에서 1m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도 오지도 않고 너무 덥기만 하네요. 한여름에는 이게 40도 넘게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은 진짜 와, 엄청나게 더울 것 같아요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 1년에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환경. 다른 모든 땅에서는 비가 한 번만 와도 모두 씻겨 내려갔을 가루였지만 이곳은 비가 절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사막 표면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 가루는 비료로도 쓰였고 화약의 원료로도 쓰여 인류의 전쟁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농업과 전쟁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될 이 기회를 잡기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은 영국의 화학자였던 험버스톤의 이름을 딴 이 도시를 포함해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200개나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이 사막에 매달렸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가루를 백색 황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 자원은 바로 질산염이라는 건데 화학식으로는 NaNO3고, 그 질산염을 가지고서 비료도 만들고 전쟁에 쓸 수 있는 화약도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과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어요. 19세기 후반에 이 칠레 북부에서 그 질산염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해옵니다.
세계에서 많은 자본들이 몰려들었고 이 칠레 주민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 칠레에는 광물이 상당하게 다양하게 매장돼 있어요. 구리, 리튬, 요오드, 질산염 막 이런 것들이 이 칠레가 엄청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긴데 그 긴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에는 질 좋은 질산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뭐 구리나 요오드, 뭐 질산염 이런 거는 세계에서 1위로 이 칠레가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이쪽 구역은 이제 질산염을 실제로 정제하던 그 플랜트 구역이에요. 실제로 옆에 있는 이 언덕 쪽에는 그 질산염을 채취하던 공간이 남아 있고 이쪽에 마을들과 공장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가 그 정제소예요. 야, 공장에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공장을 믿고 이주해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진짜. 그만큼 이 지역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면은 많은 시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있었던 치과네요. 까사 델 덴티스타. 여긴 자체적으로 있었던 동네 치과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뭐 기구들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구들은 없고 그냥 딱 공간만 딱 있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부흥이 20세기 초 어느 날 단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1913년에 독일에서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하버보슈 공정이 탄생을 한 거죠. 지구 반대편 독일의 한 실험실에서 공기 중에 질소를 뽑아내 이 사막의 흰가루와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에서 비료를 만들 수 있고 사막에서 캐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의 주문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격은 떨어졌으며 공장은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명으로 인해서 이 사막의 이 모든 질산 공장들이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들 다 이렇게 버려지고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는 많은 그 흔적들, 폐허가 된 마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게 옛날에 교회네요. 이게 다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네요. 19세기 후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을 쫓아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하나의 발명으로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을까. 여긴 그 당시에 뭐 옷가게나 선물 가게였나 보다. 옷가게였나 보다. 그 당시 옷가게. 옷 팔고 신발 팔고 그러는 데네. 아, 사람들 엄청 많다. 학생들 또 놀러 왔네. 홀라. 홀라. 어? I'm from Korea. Hello. I love you. Can you guys speak English?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 한국말 할 줄 안다. Is a school on the girl. School trip? School trip? Yes. Excursion something? Ah, okay, okay, good, goo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그나마 뭔가 모형으로라도 만들어 놨네. 여기 이 건물은 그나마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좀 놨네요. 여기 빵 만들던 곳인데 이렇게 모형으로라도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 건물은 좀 이런 걸 많이 해놨네. 이 건물은 좀 박물관 같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1809년부터 시작됐구나. 아, 여기 있네. 보슈하버. 이 1910년도에 이 보슈하버 때문에 전체 칠레 이 질산염 산업이 망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Hello. I'm from Korea. 아, 그래? What's your name? 올라, 올라. 바이바이. 여기 완전 시골에
진짜 엄청 멀리 왔는데도 또 학생들이 이렇게 또 왔네. 저랑 이 학생들이랑 뭔가 좀 인연이 있나 봐요. 이게 아이들이랑 좀 뭔가 인연이 있나 봐. 그리고 결국 사막 도시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순간에 이곳을 떠났고 1960년 이 훔버스톤도 마침내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대 질산염 생산지에서 그렇게 몰락하기까지가 사실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그 하버보슈 공정을 어떻게 좀 대체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워낙 그 획기적인 발명이었고 노벨상까지 받다 보니까 질산염 자체를 생산하는 걸로는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순수 질산염을 생산하는 공장은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마을들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없어지고 한 개 정도의 마을만 남아있어요. 그쪽은 이제 살아있는 유령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현재 그 살아있는 유령 도시라고 불리는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아타카마 사막에서 유일하게 질산염을 생산하고 질산염을 생산하는 공장 옆에 있는 마을을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도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죽어버렸죠. 폐허를 걸어 나오면서 한 도시가 단 하나의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그 자원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한순간의 트리거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고 이 회복하는 게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좀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질산염이라는 한 개의 자원망을 믿고 이 마을로 다 이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뭐 자본들도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생각해보면 70년대, 80년대에는 이 뭐 자동차나 철강, 조선 이런 산업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느라고 되게 위태위태하다가 90년대 이후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부터 이제 IT, 반도체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서 좀 이게 다각화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엄청 잘한 일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질산염처럼 뭔가 한 가지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한 가지 기술에 올인했었다면 산업이 쇠퇴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느꼈을 때 살아남지 못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여기 와서 좀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네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막은 그 질문을 매우 정직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